네, 12살 어린이를 성추행한 남성에게 선고된 실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한 영상물이 위헌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법무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호영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영상물을 통해서 진술한 내용, 진술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될 예정인데 현행 방침은 어땠는지 또 궁금하고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조금 이제 맥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원래 그 현행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르면은 그 30조 1 이제 6호에 따라서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피해자가 14세 미만이거나 그다음에 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피해자나 여타 그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뭐 피고인 측에서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피고인 측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그 원질술자를 법정에 불러서 신문을 해보고 특히 그 피고인 측에서 반대 신문의 기회를 충분히 준 다음에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요. 그것에 대한 예외가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런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미성년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내서 증인 신문을 한 다음에야 그 피해자의 어떤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기 시작하면 이게 원래 원칙인 건 맞는데 좀 이런 미성년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하고 또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이렇게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 같은 경우는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고 영상 녹화한 것을 그대로 증거로 제출하고 그럼 영상 녹화에 참여한 조사자나 진술 조력인의 어떤 그런 확인만 받으면 그래서 이제 성립 진정, 임의성 인정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만 받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게 했었어요. 그건 대단히 어찌 보면 합리적인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합니다. 그 취지는 뭐냐 하면 19세 미만 어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이들의 어떤 영상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는 것의 어떤 목적은 정당한데 문제는 이것을 그대로 그냥 증거로 다 인정해버리면 이 죄를 지금 지었다라고 그 추정되어서 실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측의 방어권을 너무 제한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피해자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형사 재판에서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확실치 않고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도 있고 엄격한 증거 이제 재판주의가 적용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어떤 반대 신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고 그때 제가 보니까 6대 3으로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위헌 의견이었고 3명은 합헌 의견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입장이 갈리긴 했지만 어쨌든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그대로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결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원칙대로 돌아가서 아무리 미성년 피해자가 미성년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어떤 영상 녹화를 증거로 제출을 한 것이 그대로 증거로 재판에서 채택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미성년의 어떤 그 성범죄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그 진술을 한 내용이 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피고인 측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막 해서 그런 충분히 반대 신문권을 보장한 이후에야 이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영상 녹화물 또는 그런 조서들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헌 결정 이후에 법무부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한마디로 피해자들이 법정에 다 출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니까 법무부에서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 지금 오늘 이 뉴스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피해자들의 어떤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그대로 그냥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증거 보전 절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사 절차에서 미리 증거 보전 절차를 거친 그런 증거에 대해서는
영상 녹화물을 그대로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게 해주자. 예. 이런 어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보완책이 오늘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된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미성년 피해자가 이제 직접 뭐 법정에 출석을 하면은 가해자를 만날 가능성도 있고 이게 또 다른 2차 피해를 낳을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번에 헌재 판결 결정에 대한 후속 조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헌재에서 지난해 이 반대 신문권을 배제해서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렸었는데 이 반대 신문권에 대한 보완도 그러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반대 신문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실제로 보면은 그 성범죄라는 것은 이제 성범죄를 당했다라고 하는 피해자가 있고 네. 그다음에 성범죄 가해자가 이제 있는 것인데 어떠한 실제로 성범죄가 있었는지 이런 성범죄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성폭행 강간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항거불능에 어떤 이를 정도의 그런 유형력 행사로 인해서 피해자를 간음한 어떤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이제 조사하고 그것이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지 처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최근에 어떤 뭐 언론을 보니까 그런 20, 30대 그런 남성조차도 현행 어떤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한다는 뭐 70% 가까이가 찬성한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인식은 있는데 문제는 어떤 처벌이 강화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전제를 선결로 해야 되냐 하면 그 어떤 처벌 과정에서 무고한 어떤 처벌이 나오면 안 되겠죠. 네. 무고하게 우리가 합의하에 어떠한 그러한 행위를 했는데 성범죄로 몰려서 처벌을 뭐 7년에서 10년 이런 식으로 무고하게 감옥살이 한다든지 최근에 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잡히는 경우는 뭐 20년 넘는 그런 옥살이를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떤 성범죄로 인한 무고한 피고인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가치와 또 한편에는 이런 어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어떤 가해, 네.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회의 또 다른 그런 폭력이 재발되는 경우, 특히 제가 이제 형사재판을 하면서 피고인을 위해서 반대 신문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어떤 진술의 불일치성, 모호성 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을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항상 피해자의 어떤 그런 정서를 좀 침해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실제로 특히 성범죄 사건은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이라고 하는 반대 신문권과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해야 되는 그 필요성은 항상 상충하는 것이어서 이런 것들을 좀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법무부가 좀 그런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피의자에 대한 무고한 형 집행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피해자를 위해서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개정안이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그렇다면 이 아동 맞춤형 증거 보전 절차를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이 증거 보전 절차는 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증거 보전 절차는 이제 쉽게 말해서 증거 조사라는 것이 있어요. 증거 조사는 뭐냐면은 그 재판에서 재판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그러한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판단을 해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그 주문, 판결을 도출하는 것이 바로 재판인데 재판에서 그러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그 근거 자료로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증거. 그 증거를 조사하는 이제 증거 조사가 아주 재판의 중요한 절차인데 이러한 증거 조사까지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형사 절차 같은 경우는 뭐 수사를 하고 기소가 되고 증거 조사까지 가는데 뭐 짧으면 6개월, 길게는 1년, 뭐 2년도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어떠한 사실관계가 발생한 이후에 증거 조사까지 나아가는 그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흐르면 어떤 사실관계가 오염되거나 또는 증발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재판으로 가기 전에 미리 증거를 좀 확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 이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증거 보전 절차입니다. 네. 그래서 수사 절차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결정하면 기소 및 재판이 이루어지기 그 이전에 수사 초반에라도 특정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를 미리 해놓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증거 조사 절차는 이미 있는 것인데 이러한 증거 조사를 이제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의 어떤 특수성을 좀 고려해서 보다 조심스럽게 증거 보전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어떤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거 보전 절차의 특칙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속보가 먼저 들어와서요. 이 내용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 투기과열지구 6곳, 경북 경산, 전남 여수 등 조정 대상 지역 11곳이 해제가 됐고요. 수도권 안산, 화성 일부 도서 지역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담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증거 보전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또 아동 맞춤형이기 때문에 어린이의 특성을 잘 아는 조사관이 또 필요하잖아요. 인력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인력 상황을 이제 앞으로 마련해야 되겠죠. 이제 증거 보전 절차라고 하는 거는 이미 현행법 하에 있기는 있는데 네. 그것을 이제 아동 성범죄 피해자의 맞춤형으로 증거 보전 절차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아동 맞춤형 증거 보전 절차가 진행되어서 그러한 증거 보전 절차 하에서 어떤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이제 그 이후에 재판이 개시되었을 때 그 피해 아동을 정말로 법정으로 출석시켜서 어떤 이야기를 듣지 않고도 증거로 채택하겠다라는 것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근데 사실은 조금 그 메비우스의 띠처럼 도돌이표인 것이 하나 있는 게 네. 그러면 증거 보전 절차도 결국은 진행은 또 법원에서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피해자를 수사기관 내지는 뭐 법원에 출석을 시켜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어떤 그 증거 보전 절차의 핵심은 역시 그 헌법재판소에서 지적을 했던 피고인 또는 이제 수사 단계 같은 경우는 피의자인데 예. 그런 피의자의 어떤 방어권을 보장해라라는 어떤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증거 보전 절차에서 결국은 가해자인 측에 반대 신문이 분명히 보장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수사 과정에서 이런 거죠. 뭐 지금 피해 아동이 이런 식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저 아저씨가 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 왜 그러니?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아이 입장에서는 막 패닉이 오고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피해 아동 맞춤형 증거 보전 절차에서도 네. 아동에 대한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아주 세심한 그러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빨리 확충을 하려면 또 예산도 국회에서 마련해주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선 통과가 됐고요.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렇다면 시행은 언제부터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언제 될지는 모르고요. 지금 이제 국무회의 통과되면 조만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이제 제출이 되고요. 예. 그러면은 이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가 돼야 돼서 법사위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뭐 여야 합의로 이견이 없다라고 통과가 되면 뭐 빠르면은 뭐 한두 달 안에도 시행될 수도 있을 것이고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무언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가 돼서 심사 과정이 지연되면 그 실제로 지금 법무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절차가 시행되는 것이 또 뭐 미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요. 내일이면 벌써 7월이 시작이 되는데 내일부터는 고 이해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이 군사법원법이 시행이 됩니다. 현재 어떻게 시행이 됐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이 사건의 영향을 한번 받았는데 갑자기 사무실로 고등군사법원에서 통지문이 하나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이송하겠다라는 결정문이 와서 제가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혹시 뭐 이게 잘못된 것인가라고 했더니 군사법원이 이제 폐지가 됐네요. 고등군사법원이 예. 폐지가 되면서 고등군사법원이 담당하고 있었던 사건은 그 모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다 이관하겠다. 그런 취지였거든요. 근데 예. 대표적으로 지금 이렇게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되어서 서울고법이 이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가 되고 이렇게 되는 취지는 이제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 사건 자체도 안타까운데 더 사실은 공분을 자아일으켰던 거는 피해자가 그 어떤 매뉴얼에 입각해서 다 신고를 했는데도 군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또는 그 수사하고 기소를 했더니 기소되는 과정에서도 뭐 그 어떤 압박을 가하거나 은폐를 하거나 회유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또 일부 또 불기소 처분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 군 내부에서의 발생한 성폭력 범죄의 사건의 어떤 처리가 너무나도 미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가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신속하게 되지도 않고 또는 그 과정에서 2차 가해를 하고 은폐를 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성범죄 피해자의 어떤 그런 그 정신이 완전히 붕괴되는 그러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재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군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아가서 이렇게 군 검찰의 수사권 내지는 나아가서 재판권까지도 재조정을 해야 된다. 네. 마치 그 민간 검찰에서 검수 안박이 있었다면 지금 이 군사법원에서는 이런 군내 성폭력 범죄 사건 그다음에 제가 진행했던 사건 같은 경우는 성범죄 사건이 아닌데도 이송이 됐던 이유는 이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관이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이러한 흐름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고 이해람 중사 사건 관련해서 지금 특검이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건도 민간법원으로 이관이 되는 그렇죠. 건가요? 고등군사법원이 이제 없어지고 7월부터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든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사건 같은 경우도 서울고등법원에서 그대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민간법원으로 넘어간다면 좀 결과가 달라질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법원이 달라진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어쨌든 고등군사법원에서도 기존의 어떤 법원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이제 재판은 진행되어 왔는데 오히려 더 큰 차이는 그 수사권이 예. 지금은 군 검찰인데 이게 민간 검찰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경찰이나 검사들이 군인을 수사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고 이해람 중사 사건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네. 이전에는 이제 군 검찰이 이제 수사하던 것을 앞으로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좀 더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군 검찰이나 군사법원이 있는 이유는 헌법에 이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네. 결국은 군대 내부의 어떤 특수성, 군인 내부의 어떤 그런 지휘 체계를 헌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폭 수정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우려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인력과 관련된 그런 우려도 있고요. 업무 이관 방식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계속 해왔지만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 한 달치 사건이 한꺼번에 넘어오기 때문에 사건 분리도 어렵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려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까요? 모든 제도라는 것이 처음 도입되거나 개편되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 검찰에서 하던 수사가 이제 민간 검찰로 이양되고 예. 그다음에 군사법원에서 하던 사건이 전부 또 서울고등법원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건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마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또 좀 적시해야 되는 사건이 딜레이되거나 이럴 우려가 있어서 결국은 좀 더 이양받는 사건을 좀 담당해 줄 수 있는 인력을 충원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좀 보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 사법개혁이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 만큼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개정안이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